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법률적 쟁점, 사회적 쟁점에 대한 법률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 혀가 꼬이네요. 사회적 쟁점. 예. 이게 지금 화면이 잘못되어 있긴 한데요. 제게. 예. 아까 경찰청장 사의 발표. 네. 아까 잠깐 본방에 설명하셨지만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경찰 일선에서는 좀 약간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네. 아까 뭐 잠깐 설명하셨지만 이게 무슨 메시지가 뭔지 네. 왜 이렇게 모호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메시지가 사의 표명하면서 나온 메시지가 네. 뭐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좀 적절한 방안을 내오지 못해서 송구하다. 예. 이게 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뭐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네, 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왜 보입니다. 못할까요? 근데 그만두는 마당에? 아니 뭐 몇 가지 뭐 걱정되는 일들이 있겠죠. 예. 일단 첫 번째, 예. 경찰은 옷 벗으면 변호사를 못 하잖아요. 예. 검찰은 옷 벗으면 변호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막 할 말 다 하고 그냥 나가요. 예. 더군다나 특수부 인맥이나 이렇게 세게 하고 예. 나가면 또 또 선배들 다 이렇게 예. 또 챙겨주시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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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런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오히려 김창룡 청장은 마지막에 예. 이런 메시지를 내고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서 예. 여권이나 예. 또 경찰청 내부에서도 소위 지금의 정권과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예.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 예. 아니 대통령이 외교 나토 출국하는 날 옷을 사표를 던져 이런 예. 불경한이라든지 또는 야 네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예. 당신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하는 것처럼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수사 안 했잖아. 예. 법카 얘기 나오면 129곳 한꺼번에 압수수색도 하고 했어야지. 예. 이런 비판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직무유기 예. 했다. 당신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예.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당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받아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안 했지 않았냐. 예.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경찰청 독립이라는 말을 운운하냐라는 예. 얘기가 노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권으로부터.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 예. 이 얘기를 연장하면 수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네. 수사 착수할 수 있죠. 그럼 경찰청에서 청장까지 했던 사람이 예.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이 자존감과 네. 자존심에 이 흠집이 날 거란 말이죠. 어떤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분명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예. 네, 아니 뭐 툭하면은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쩍하면 입 벌어지는 소리인 줄 알아야죠. 예. 예. 그런데 이게요. 참.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어떤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겠죠.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검찰 관련 법도 당신들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생각은 이러니까 정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좀 답답한 거는 생각이 다르니까 난 무조건 반대로 갈 거야. 이러라고 정권을 준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난 전 정권하고 이런 생각이 달라서 전 정권이 나타낸 이러이러한 폐해는 이렇게 고쳐 나갈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니들이 우려했던 이러이러한 바는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갈래 해야지 국민들이 좀 여를 지지하고 야를 지지하건 안심하고 좀 뭐 할라 그러네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무조건 약간 그런데다 그 방향이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도 경찰 관련된 경찰 개혁, 말하자면 예. 권력기관 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저는 성과가 있었던 게 국정원 개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내 수사 못하게 하고 예. 대공수사권도 넘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뭐 원훈석 교체하는데 뭐 한 달도 안 걸리던데 예. 여튼 근데
검찰 개혁하다가 완성 못했고요. 경찰 개혁은 사실은 시작도 못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시작하다가만 정도, 아예 시작도 못했다는 건 아닌데 네. 말하자면 통제를 제대로 안 받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상민 장관이 경찰 제대로 통제 못 받았어, 예. 안 받지 않았냐? 예. 왜 청와대랑 직거래했어? 니들이 뭔데?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어야 제가 되잖아요. 똑같은 제가 신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경찰 통제 필요하겠죠. 예. 경찰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검찰 통제가 필요하듯이 경찰 통제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정부가 새로이 정부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경찰 통제로 가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근데, 와, 진짜 30년 전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근데 일도 안 들어요. 그래서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일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하고 경찰 일선에서 부글부글 끓고 하면 그건 우려할 바가 아닌 것이 우리가 경찰이 알아서 기는 경찰의 어떤 행안부 혹은 집권당의 요구를 알아서 기어서 알아서 수사하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린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라는 어떤 얘기를 국민들에게 해야 되고 언론에게 해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예. 봅니다. 첫 번째 절차, 두 번째 내용, 그 다음에 의도. 예. 세 가지가 다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절차입니다. 예. 절차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예. 5월 13일 날, 5월 12일 날 이상민 장관이 취임을 해서 5월 13일 날 지시를 하고 예. 네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런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놨어요. 예. 네 차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네 차례 회의하고 이 정도 경찰 사법과 경찰 행정의 예, 근간을 바꾸는 거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내놨어요. 예. 그리고 그걸 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상민 장관은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겠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이 절차상에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냐? 예. 절차상에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거는 예산 인사와 주요 정책입니다. 경찰청의 예. 주요 정책이잖아요. 경찰청법에 뭐 국가자치와 뭐 법 이름이 깁니다만은 과거 법으로 하면 경찰청법에 이거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내용상의 문제점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국가경찰위원회를 오히려 문재인 정부 내내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형사법 학자들은 주요하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하지 말고 예.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예. 여기에도 그 사무국을 훨씬 더 강하게 더 일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서 예. 실질적으로 권한을 강화해주고 일할 수 있게 더 서포트를 잘해줘야 된다.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이 절차상의 심의 자체도 받지 않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도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5월 12일 날 임명 받자마자 다 뭐 연관돼 있습니다. 5월 13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귀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4대 사정기관이 있습니다. 예.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4대 사정기관. 첫 번째 국가안전기획부. 예. 죄송합니다. 국정원장. 예. 원운이 바뀌니까 저도 안기부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국정원장, 예. 그다음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예. 이렇습니다. 국정원장 바뀌었죠. 예. 그러고 나더니 기획조정실장, 가장 중요한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기획조정실장에 검사 출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국장급들을 전부 다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 라인을 전부 다 비워버렸어요. 이거 예. 지금 국정원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악게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아직도 임명도 안 했습니다만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1인 3역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 듣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경찰청장 이렇게 경찰 이상민 장관 통해서 장악하죠. 국세청장은 어떻게 됐느냐. 청문회도 없이 그냥 임명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4대 사정기관을 한 손에 딱 틀어쥐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4대 사정기관을 틀어지면 권력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이 되고 예.
정권의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뭐 사정 정국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정치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도 부처님도 이 정도를 다 몰아버리면 예.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권력은 항상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절제가 아니라 풀스윙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예.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더군다나 어떤 특수부에 있을 때 그것도 검찰이 아니고 특수부에 있을 때 인연이 있는 특수부 그렇죠. 뭐 카풀 인연이라도 있어야 된다. 검찰을 주요 요직에 다 갖다 놓고 그런데 네. 걔들은 늘 너무나 어떤 미동도 없이 그걸 해가지고 또 얘기해야 정말 입이 아플 지경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본방에서 약간 지적했지만 감사를 직접 하겠다. 인사도 직접 하겠다. 경찰에 대한 저 행안부 장관이 예. 인사도 직접 하겠다. 지휘도 하겠다. 네. 이러면은 경찰의 속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계급의 진급이 일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것밖에 그런 보상받을 게 없어요. 예, 명예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행안부 장관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겠구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건 객관적인 상황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예. 그럼 그 객관적인 상황이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의심을 누군가가 하고 그 의심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면 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이러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게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왜 정권이 성공을 해야 국민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건데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론조사 결과나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소위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예. 즉 그 부정평가가 정권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게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지점들은 왜 부정평가를 하는가를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나면 인사가 하나가 있고요. 예, 인사가 분명히 큰 요인이죠.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그것도 있죠. 수행 태도.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독단적이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뭘 이게 열심히 다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 건데.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독단적으로 인사를 하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데 뭐가 있냐면 고민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면 그건 예를 들어서 준비됐다는 듯이 우린 그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러이러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열심히 한다는 느낌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다시 독단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확 하네? 뭐 이런.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 안 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난 보고 못 받았는데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정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고 노동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거를요. 공식 발표가 아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장관하고 부총리가 발표한 게 공식 발표가 아니면 앞으로 대통령이 발표한 것만 공식 발표인가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럼 거기에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실수면 실수였다. 바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시스템. 근데 아랑곳하지 않는 그냥 느낌. 가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니까 느낌. 국민들이 느끼는 건 제 느낌은 어떠냐면 제 이제 분석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아지냐라고 하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그렇습니다. 그 물가는 올라가고 해서 나 고통스러운데 아니 그건 뭐 근본적 대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근본적 대책은 없습니다. 난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거 나가란 얘기구나.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출신인데 이 양반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문제지만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딱 얘기해버리는데 국민들이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렇게 생생하게 본 게 공식 발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아직은 주목받지 않고 다음에 제가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보려는데요.
원전 부분도 그래요. 네, 원전 부분도 네. 전 반대할 수 있다고 보고 아 그럼요. 그 대선 당시에 우리가 원전을 없앨 수 있느냐 이런 논의는 충분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논의 있어야 되고 그럼요. 국가를 독일하고 운영하는데. 프랑스도 예. 서로 다른데 의견이.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근데 전 정권이 그래서 원전을 그것도 갑자기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몇 년 아주 장기적 계획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한 이유 중에는 그 고농축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고준위 폐기물. 예,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이 운영 주체인 이 원전 운영 주체랑 너무 밀접한 인적 제도적 어떤 결합돼 유착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과연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느냐. 원전 마피아란 원전 그런 마피아. 얘기까지 들으니까. 근데 이런 우려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이런 어떤 문제를 과연 해결 가능한 문제가 고준위 폐기물을 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동의를 그거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거는- 이게 외국과 또 다른 경우다. 이런 어떤 분명한 문제점이 있으면 전 좋다 이거 이 정부가. 근데 분명한 이 원전을 갑자기 안 쓰게 되면 그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재생에너지만으로 이게 어떻게 단시일 내에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네. 뭐 이러면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가 원전을 하면 우리는 더 장기간으로 가고 원전 폐기물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해법을 추구할 것이고 해법이 없는데 예. 지금. 근데 그렇게 해법이 있는 듯이 그러니까 딱 지난 4, 5년이 너무 엉망진창이었으니까 이런 어떤 추상적인 말로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그냥 툭 쳐버리면 지지자들은 시원해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 정부의 5년 10년의 고민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그 근데- 정책적 고민.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고민이 한번 툭 쳐서 탁 바꾸면 금방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그게 대안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냥 이 멍청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식으로 툭 쳐서 그냥 치부해 버리면 네. 그동안 정책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시행착오나 또 국가적 자산들이 소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실되죠. 소실되는 거고 그럼 기존에 태양광 발전부터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그거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기 위해서 쌓아왔던 경제적인 또 인적인 또 연구 그렇습니다. 실적 이런 거 다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전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선 불가피하다는 걸 설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 뭐 여러 그럼요. 가지 뭐냐면 지금으로서 방법이 없으니까 화석연료를 더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한 어떤 제로 탄소를 맞추려면 예. 화석연료를 더 늘려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런 심각한 그렇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뭐 지금의 두세 배를 내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정부. 그래서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더 친화적으로 다가설라 그러는데 국민들이 고민하는 걱정하는 부분들.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래놓고 얘기해야죠. 이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앞으로 이거를 기다리면서 아주 고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이 유착 문제 이런 거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보여드리게. 이러면 국민들이 믿음직하다 그래도. 그렇죠. 예. 예. 이렇다면 그러면서 전 정부의 어떤 그 고민들을 다 그 노하우를 쌓아 안으면서 우린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근데 이게 아니고 지난 4, 5년 해온 건 바보짓. 바보짓이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 수출하고 우리 수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관료들은 안전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관료들이 안전 문제 신경 안 했으면 도대체 누가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고 원자력 문제만큼 안전 문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그러니까요. 영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거 정부의 어떤 고민이나 이걸 하면서 그와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는 진중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지난 정권에서 이 정부를 지지 안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박수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안 그렇다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없어요. 마음대로 그거 공식 발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경찰은 그거 무슨 경찰 비대했으니까 통제하려는 거기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통제하려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알아서 기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수족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걱정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게 소위 법무부 간부회식 막말 하대 논란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뭡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관계로 드러나 있는 건 뭐냐면 예. 지난달 5일, 6일 요때 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이 이제 임기를 마쳤지 않습니까? 예. 임기를 마치면서 법무부 간부들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민변 출신 뭐 국장 내지는 실장 전 정권 말게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옥형 법무실장이고 한 예. 분은 위은진 인권국장인데 뭐 두 분 중에 한 분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간부가 그 검사 출신 그 아래 하급 직원에게 검찰이 그 수사권하고 기소권 함부로 사용했던 거 권한남용했던 거에 대해서 성찰도 없이 이러면 안 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말 그 호칭을 예. 누구누구 검사님 누구누구 국장님 이렇게 누구누구 무슨 이렇게 안 하고 예. 그냥 이름을 불렀다는 예. 거예요. 신장식 예. 검사들도 반성해야지 예.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직위상은 위지. 직위상은 위고요. 그래도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예. 그래서 근데 회식 자리였죠. 회식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내가 어제 좀 미안하다 무례하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뭐 회식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죠. 예. 끝났어요. 예. 끝난 문제야. 그게 50일 전이에요. 예. 이미. 근데 오늘 갑자기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감찰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기 직전 지난주 6월 22일 날 예. 조선일보에서 예. 민정부서 임명한 민변 출신 간부들 법무부 검찰 인사 앞두고 골치.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장이나 이렇게 들어갔기 예. 때문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못 쫓아내는군요. 네, 못 쫓아냅니다. 예. 못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조선일보에 6월 22일 날 기사가 나오자 예. 이 얘기가 갑자기 50일 전에 서로 문자 보내고 서로 이야기하고 끝났던 회식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갑자기 소환이 돼서 법무부에서 예. 감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르지 나가라는 못하니, 소리죠? 예, 나가라. 스스로 나가라. 아니면은 한직으로 보내겠죠. 법무연수원에다가 또 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3자리였는데 5자리 더 늘려가지고 전 정권 검사들 전부 다 그 가까웠다는 검사들 전부 다 그쪽으로 물론 보냈잖아요. 뭐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뭐 공식석상에서 물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럼 회식석상에서 뭐 이런 그러면 부분 안 하면 돼요. 기분 나쁘겠죠. 뭐 그런데 그게 그리고 서로 양해가 된 사안인데 그걸 50일 지나서 감찰에 나선다. 이 목적이 순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가가 좀 드러나는 게 네. 인권국이 사실 커다란 가치로는 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맞냐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되는 게 맞냐에 대한 큰 그 가능한 정의가 한번 타야 있어야죠. 돼요. 거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고 자 좋다. 그럼 여기서 그래 검찰 니들이 한번 해봐.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법무실과 인권국 적어도 인권국은 검찰이 하는 게 좋냐 인권 전문가가 하는 게 좋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권국에 그 이렇게 별정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 60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임기제기 때문에 임기를 다 끝내고 나가시는 분들이 공석이 한 3자리 남았는데 지금 인권국에 이 공석에 추가로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그리고 검사들이 파견 올 거다라고 하는 게 법무부에서의 관측입니다. 내부에.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전 정권에 추진해 오던 것인데 검찰의 어떤 비대화 때문에 그걸 안 하려니까 이 정년이 있는 자리이고 인권국 법무실장 이런 데가 지금 소위 인권 그러니까 뭐 민변 출신 이런 식으로 퉁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인권국장으로서 적절한가? 법무실장으로서 적절한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법무실장으로서 인권국장으로 충분히 인권 업무를 할 수 있는 인권 전문가가 가 있어요. 근데 뭐 민변 알박기 인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이 인권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말씀드리니까 그 생각도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분들 정년이 있는 이분들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만약 그 위에 상사가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범죄 블랙리스트입니다. 중대 범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법무부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중대 범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 연장선상에 있는 네, 건데 네. 공정 뭐죠? 전현희 위원장. 예,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정치권 고위 관계자가 막 얘기. 나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네, 나가라. 그런데 전 정권에서 철학이 안 맞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철학이 안 맞으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랑 방송통신위원회는 꼭 철학을 맞춰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학이 안 맞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 정권의 문화부나 산업부에서 한 거는 그것도 철학이 안 맞으니까 나가라 그랬던 걸 중대범죄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탈원전과 탈원전이 그건 철학이 안 맞으면 안 맞죠. 그렇죠, 사실은. 예, 일을 해야 되는데 실무. 예, 근데 예. 거긴 나가라는 걸 중대범죄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 왜냐하면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직접 상관이나 어떤 조직에서 그러면 중대범죄고 네. 이 정치권에는 정치권이니까 그냥 의견이다. 정치적 의견이고. 의견이다. 근데 이 법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 늘 여기서 얘기지만 법의 그럼요. 취지란 게 무슨 누가 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정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거기 갈리겠지만 법의 취지란 것이 임기가 있는 어떤 존중하라는 겁니다. 임기를 존중하라는 취지를 어긋났다는 것을 중대범죄로 규정한다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집권당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자 그러면 역관제로 하자. 미국 같이 대통령이 바뀌면 싹 나가자. 바꾸자. 그럼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자리만 빼놓고 이러면서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죠. 제도를 바꿔야죠. 예. 그럼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자리까지 정권 바뀌고 다 바뀌면 안 된다 하는 자리를 놔두고 냅두고. 나머지는 싹 바꾸게 해야죠. 예. 안 바뀌어야 되는 자리는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되는 자리들. 네, 그럽니다. 예. 관료제의 근간을 예. 지키는 자리들은 예. 또 정치권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자리들 이런 자리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 철학과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전격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해야지 사람 옆구리 찌르고 그런데 갑자기 감찰하고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또 과거 그러니까 또 잣대도 달라요. 예. 본인이 지금 와서 본인들이 하는 거는 실정법에 위반이 없다고 정치권에서 막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는. 네. 과거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예. 굉장히 또 철학이다. 이거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상관이 문서에다가 리스트를 작성을 했냐 안 했냐라는 굉장히 이상한 기계적 기준에 따라서 범죄와 범죄가 아닌 걸 가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범죄와 범죄를 아닌 걸 다룬다는 걸 넘어서 중대범죄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어떤 정책을 집행할까 논리를 전개할 때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은 좀 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아랑곳하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정말 독단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법무부에서 간부회식 막말 하대 논란 진상 파악 착수 감찰 시작 이렇게 돼 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책을 빼고 이름을 불렀다. 막말 하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또 것도 모호하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끼리 모였는데 국장이 과장한테 술자리에서 뭐 바람직하다는 건 얘기 아니고 그렇죠. 뭐 김누구 똑바로 해 당신 요새 뭐 별로 술을 먹고 그럼 그거 다 감찰 대상인가요? 그러니까요. 50일 지나서 감찰로 소환됐죠. 근데 그 이전에 심재철 그 검사에게 남부지검장까지 예. 하셨던 이분에 대해서 그 밑에 있던 분이 네가 검사야 하고 예. 상갓집에서 반말하고 반말하고 네가 검사야 하고 반말하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예. 그분 이번에 영전하셨거든요. 거기도 또 약간 앞뒤가 그 말씀 들으니까 쏙 들어오네요.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것도 네가 검사야라고 얘기한 것과 회식 자리는 업무의 연장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가 검사야라고 한 것과 예. 신장식 그 검찰이 말이야
그 수사권 기소권 함부로 썼던 건 반성해야지. 아, 뭐가 감찰 대상인지. 그러니까 이 어떤 약간 무리한 걸 추진하더라도 예.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요. 진정한가 보다 저기에는 이런데 이쪽에서는 이 얘기가 이쪽에서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이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는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고 않으면서도 독선적으로 인사를 막 한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런 느낌, 되게 좀 무시당하는 느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 지지하신 분들이고 안 하신 분들이고 제가 늘 어떤 거기 공감을 좀 얻어보려고 그러는 게 어떤 정권을 지지하신 분이고 안 하신 분들이고 상관없이 네. 정권은 국민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척이라도 해야죠.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국의 설치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경찰이 정권의 수족이 돼서 수사를 자의적으로 할지 모른다는 이 우려인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서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거밖에 논리가 없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수사 아까도 이제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꼭 한번 전 이제 뭐 변호사니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찰이 비대해진 거 맞습니다. 수사권도 있고 이제 2년 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한테 넘어오거든요. 규제해야죠. 예. 근데 통제해야죠. 어떻게 어떤 수사를 통제하느냐가 문제지. 항상 우리 권순평 앵커께서 말씀하시듯이 견제와 균형, 분산. 근데 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자치경찰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쭉 늘려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이요. 자치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인사권과 수사권을 다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독립시켜주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경찰은 떼내는 게 맞거든요. 정보경찰. 그래서 왜냐하면 정보경찰이 경찰청 안에 있으면 경찰청장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수사력도 가지고 그런 있지.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런 다른 또 대공수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되니까 정보경찰은 떼내는 방법도 있어요. 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DEA라고 해서 마약수사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마약수사 범죄 하는 데는 또 따로 떼는 것처럼 이렇게 분야별로 수사청을 따로 설립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사기관을. 이런 식으로 일단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게 국가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를 함부로 못하게 그러면은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또는 형사소송에서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견제할 수 있게 장치를 해놨거든요. 수사를 독단적으로 할 것 같다 싶으면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지휘해야 돼.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이 수사를 함부로 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한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라고 하는 행정권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으로 읽힌단 말이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하고 수사를 견제받게 권한을 분산시킬 거면 경찰들끼리도 떼놓고 견제와 균형하게 하고 검찰이 견제와 균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면으로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어떻게 짤 거냐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행안부 장관이 인사와 예산 감찰로 통제하겠다? 이거는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좀 어떤 정말 아직 얼마 안 지났으니까요. 새 정부 들어서인지 정말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 그냥 원래 그래 이런 어떤 사고 말고 뭘 지적하나 좀 이렇게 누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왜 저렇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계 놔두고 걱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걱정스러우니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 어떤 언론과 많은 국민들은 경찰국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반대를 할까? 또 일선 경찰들은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반발을 할까? 거기에 대한 어떤 쟤네들은 원래 그래 말고
그런 어떤 좀 들으려 그러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원전 문제도 왜 전 정부는 조기까지밖에 못했을까? 그거 네. 거기에서 좀 연구하고 한계를 지적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제시하고 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전 정부는 혹은 뭐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꼭 바보 그들이라고 바보가 아닌데 혹은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러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지적해야지. 그 실패를 통해서 못 배우면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탈원전 하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뭐 그 세계는 전부 다 그러니까요. 바보짓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완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네. 불가피하다는 네. 걸. 그러면 불가피하지만 고준 폐기물 문제는 아직까지 해답이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안전은 과연 선진국들만큼 담보돼 있는가 안전이.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맨날 무슨 원자력 옹호위원회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가 추상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인적 구조는 어떻게 바꾸고 조직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좀 고마울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난 저거 4, 5년 바보짓거리나 하고 있고 이거 아주 싹 뒤집으면서 말이에요. 네. 아무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뭐 드릴 말씀 오늘 네. 혹시 뭐 추가하시고 싶은 아니 뭐 말씀은 다 네. 드렸고요. 경찰이 14만입니다. 네. 이게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 추상적인 말이나 판단만으로 경찰 14만 경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정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일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